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8분입니다. 장 종료 직전인데, 자, 포스코홀딩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도 힘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가 매수 확실하게 또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뭐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죠. 특히나 뭐 엔비디아가 9.53% 지금 요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테슬라는 그래도 선방했어요. 1.64%. 그죠?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경기 침체일 것이냐? 뭐 이런 또 의심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게 지금 뭐 미국이 금리 인하 전에 한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예상치랑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시장은 하락했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9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FOMC 일정이죠. 자, 요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를 동반해선 절대 안 되고 0.5%로 인하를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0.25% 인하. 아시겠죠?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제 양대 시장이 3% 넘는 이러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다시 35만 원 선을 내줘 버렸습니다. 그죠? 내줬어요. 결국은 좀 지지를 좀 잘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이탈이 된 상황이고,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것이냐. 자, 요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때 이 저점 라인으로부터 요렇게 가는 추세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하단을 터치를 해준 거거든요. 그죠? 오늘 갭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요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일 우리 증시 역시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잘못 열었습니다. 자, 쌍용 CNE와 포스코 홀딩스와 탄소 포집 활용 기술 공동 개발. 결국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철강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2차 전지, 소재 풀 밸류 체인이죠.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반도체 희귀가스,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 자원들.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나 철강 역시도 이 탄소 포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하이렉스, 수소 환원 제철,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는 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 이 염수 리튬을요, 이르면 이제 올해 첫 반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 염수 리튬 1공정은 이제 올해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2공정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이 공정은 한국에서 이제 최종 생산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죠. 그리고 국내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연간 9만 3천 톤을 확보하게 되면서 전기차 220만 대 분량을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IRA와 이 유럽 연합의 핵심 원자재 관련 법안 역시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핵심 광물 뭡니까? 리튬과 니켈 그리고 흑연까지. 결국은 이제 확실하게 밸류 체인을 갖춰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마인계 광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지분율을 무려 16.5% 확보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전기차 무려 연 126만 대분의 흑연을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배터리 소재 역시도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을 확실하게 갖춰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또 양극재,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와 또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죠. 음극재, 그 흑연 이번에 확보는 확실하게 이제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무려 뭐 95%까지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흑연에 대한 확보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 전기차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머리글은 너무나도 열이 받아요. 아니 무슨 친중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전고체 배터리 미래 없고 우리나라 배터리 중국 못 이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참 진짜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미국과 중국,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에서 이 전기차 화재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내연 기관차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전기차 공포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노르웨이, 특히나 노르웨이는 25년이 되면 내연기관차 판매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이제 전기차 화재 건수가 적어요. 판매 비중이 높은 노르웨이도, 그죠? 스웨덴에서도 역시나 전기차 화재는 전체 화재 사건의 0.041%, 0.1%도 안 되죠. 핀란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호주의 경우에는 뭐 전기차 보급 대수가 23,000대였던 2020년 화재 한 건, 43,800대였던 2021년도에도 한 건. 그러니까 지나친 공포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벤츠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 터져서 화재 났죠. 최근에 벤츠 전기차 가격이요. 완전히 그냥 뭐 반타작 났다고 합니다. 반타작.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가 됐으니까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자산으로서 가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 탑재됐으면. 반면 SK온 배터리를 장착한 제네시스 전기차는 중고차 방어력이 가격 방어력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나라 배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엔솔, SK온, 삼성 SDI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완전히 장악해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오늘 또 큰 폭으로 빠지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이 금리 이전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이번 달 추석 명절이 있죠.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줄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저가 매수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좀 이렇게 두드러 맞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일부 현금을 좀 보유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 추석 명절 전에는 항상 이제 현금화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돈 필요하니까. 그죠? 안 그래도 투심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같이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대형주들 바닥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담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금리 인하 이전에 이 정말 마지막 조정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틈틈이 드려왔는데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리셋이라고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에도 솟아날 종목은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좀 수익을 내서 장기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되니까 예수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단타 단기 종목 열심히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죠. 그 수익 만들어 가면서 대형주들 저가 매수 확실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
이렇게 좀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매일같이 꾸준하게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좀 이 시장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는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공유해드린 요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핀 거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8시 45분 화요일. 그죠? 맞죠? 그래서 7,200원 이하 매도가 9,000원 이상 이렇게 좀 잡아드렸어요. 그죠? 자, 먼저 요 상한가 검색기부터 말씀드리면 요 업데이트 했습니다. 9월에 업데이트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 받아가실 분들은 상한가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시고 이 차트 볼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직접 매매 가능한 분들 받아가셔서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통방 입장은 초대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핀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자, 핀거예요, 핀거. 어제 보시면 7,200원 이하 매수 잡아드렸죠? 네, 정확하게 저가 7,070원까지 빠지고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마감이 됐어요. 그죠? 그 매도가 9,000원 이상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오늘 갭상승 9,000원으로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쫙 이렇게 상승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23.78%. 이틀 동안 40% 이상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칠게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장기 종목들 우리가 이제 또 내려올 때 저가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예수금 마련하셔야 되고 빠르게 수익 내면서 대형주들 저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이렇게 문자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9월 지금 개편 재정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이제 수발신 확인하고 네, 번호 이렇게 확정을 했으니까 010-5938-3031 그래서 단타 이렇게 문자 한번 남겨 놓으시면은 꾸준하게 수익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미리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정말 큰 수익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만들 거고요. 추석 명절 이 떡값 만드셔야죠. 그죠? 우리 손자 손녀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녀도 용돈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추석 떡값 확실한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단타 이렇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주가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35만 원 선. 자, 여기를 좀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35만 원 선 지지가 좀 이렇게 나와줘야 요때 고점이고 요때 저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또 좀 빠져 내려오는 요런 우하향에 지금 현재 끝까지 내려오면은 결국은 이제 35만 원 선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좀 돌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 고점을 잇는 이제 요 라인, 그리고 이제 요 하단을 잇는 이제 요 라인, 폭이 이제 점점 이제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선 돌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주봉상 21선은 37만 원 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상 21선을 좀 잘 지켜주는 요런 모습이고 35만 원 선을 잘 지지를 해줘야 다시 한번 37만 원 선을 뚫으러 가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틀 동안 결국은 요 36만 5천 저항선을 놓고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해주냐 아니면 21선까지 재차 빠질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성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역시도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매수하느냐 그리고 어디서 매도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뭘로 연결이 된다? 수익률로 연결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이 자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좀 받아 가셔서 확인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 자, 요렇게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은 바로 공유를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9월 해마다 이제 9월은
그 시장 분위기가 항상 좋지는 못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번 9월은 사실 미국의 이제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요 특수성이 이제 지금 더해진 상황이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0.5% 인하, 그러니까 50bp 인하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어제 드렸습니다. 그죠? 0.25% 인하. 그러니까 25bp 요렇게 이제 가야 사실상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제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어제 미국 증시 뭐 엔비디아 막 7% 빠지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어제 잠깐 보면은 엔비디아 9.53%뭐 난리 났어요 어제 그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제 비제조업 지수 이것도 발표 있고요. 이제 또 요 고용 동향 보고서 요것도 발표가 있어요. 물가는 점점 좀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까지 동반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물가만 잡히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고용 둔화,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중 대미 수출이 거의 뭐 이제 과반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더 중요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있고 CPI, PPI 또 차례대로 발표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토론, TV 토론회 또 진행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또 추석 명절일 때 진행이 될 요 FOMC 일정. 금리 인하 전에 완전히 그냥 시장을 뭐 리셋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주요 일정 이벤트들이 다 이제 소화가 되고 나서 증시는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갈 거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 인하 전에 정말 이 마지막 조정 구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금리 인하 이전에 정말 이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예수금을 만들어서 정말 장기 종목들, 대형주들 저가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 이 확실하게 또 저가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이 대시세 종목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큰 수익으로 함께할 요 대시세 종목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최근에 전력 부족 이슈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준비해놨고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이렇게 잡고 가는 종목이니까 하반기 정말 큰 수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반기에 뭘 진행했느냐? 자, 반도체 섹터로는 제주 반도체. 자, 작년 12월 4일에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2차 전지 쪽 엔캠 뭐 전액 대장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매수가 잡아드렸고 이제 중간에 또 바이오 하나 또 진행했거든요. 5월 8일 이렇게 이오플로우 진행을 하면서 또 큰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도 역시도 정확하게 이제 다 잡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잡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또 찍어 드렸었고, 그리고 이오플로우는 뭐 매일같이 찍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찍어드리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알테오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알테오젠은 제가 채널에서 가장 많이 찍은 영상입니다. 무려 1년 가까이 찍어드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네 종목을 찬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랑 엔캠은 12월 4일에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12월 4일 이제 요날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 달간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5배 이렇게 이제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2월 4일 이제 요 날에
잡아드렸죠? 7만원 이하 쪽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시도 5배 이상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플로우를 또 한번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5월 8일에 4,600원 이하 이렇게 좀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요날 매수가 완료가 됐고 단기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4배 이상 수익이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또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은 제가 11월 8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요날부터 찍어 드렸습니다. 갑자기 막 25% 급락하길래 뭔 일이야? 요때부터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몇 배 갔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이때 기준 5배입니다. 5배. 아직도 더 갈 거예요, 알테오젠은. 아시겠죠?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 역시도 상반기에 잘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하반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상반기처럼 큰 수익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참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하반기 연말까지 정말 폭등할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2차전지 뭐 AI 반도체 바이오 참여하고 싶은 종목에 참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눠서 섹터별로 한 종목씩 담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셔서 연말 정말 큰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